네, 법원에선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서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일단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가처분 신문이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법정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공방이 한창이고 전주혜 의원이 국민의힘 측으로 참석해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파와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 등이 모였습니다. 취재진까지 몰려 입구가 북적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출석할 때 지지자들의 응원과 유튜버들의 고성이 섞여 혼잡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소리가 섞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30초 넘게 서 있었는데도 조용해지지 않자 이내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가처분 심리가 지난 가처분에 불복한 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당헌 개정은 소급 처분 성격이어서 법원이 크게 고민 없이 문제라고 판단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문은 어떤 내용에 대한 겁니까? 이번 신문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으로 열리는 두 번째 신문인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 첫 신문 때처럼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모두 4개인데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이고요. 당시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다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 모두가 사퇴한 만큼 2차 가처분은 법원이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가 취하할 거로 보입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차인데 오늘 신문이 열리고요.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문을 오는 28일로 미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양측의 주장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는 비상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지했지만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 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확히 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했다는 입장인데요.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한 96조 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근거도 약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바뀐 당헌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당헌 개정에까지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측은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한 만큼 당헌을 고쳐가며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신문 당일인 오늘 나올 수 있지만 당헌 개정을 둘러싼 쟁점이 많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는 28일 신문이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법원이 두 사건 신문을 모두 진행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